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의외입니다. 그들은 영양제도,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평생토록 지켜왔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400년 전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사량이 자기 양을 넘어서면 뚱뚱해져 오래 못 살고, 식사량이 자기 양보다 적으면 말라서 장수한다고 했죠.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배불리 먹으면 일찍 죽고 조금 부족하게 먹으면 오래 산다니요. 현대 과학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평소 먹던 양의 80%만 먹는 사람들이 실제로 10년에서 15년은 더 오래 산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연료를 많이 넣으면 엔진이 빨리 망가지고 적당히 넣으면 오래 갑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지요. 하지만 조금만 먹으면 이 활성산소가 적게 생겨서 세포가 젊게 유지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배가 약간 고플 때 우리 몸속에 장수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기가 닥쳤을 때 온 힘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처럼 몸이 지금 음식이 부족하구나. 그럼 더 오래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조반석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는 뜻이죠. 이것을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가난해서 그렇게 먹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훌륭한 양생법이었거든요. 세계 장수 마을을 살펴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하치부라고 해서 배의 80%만 채워 먹습니다. 중국 위구르 지방의 장수촌에서도 최소량의 식사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장수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흰 밀가루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100배나 높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차이지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먹는 것만 다를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100걸음을 걷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묽은 죽을 먹고 저녁은 적게 먹는다고 했지요. 현대 과학으로도 이것이 맞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가볍게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아침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 배불리 먹습니다. 이는 몸을 상하게 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동의보감에서 경고했습니다. 마치 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소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이 있거든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모든 장기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이 생체 시계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규칙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잠을 설치거나 과식을 해도 쉽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조금만 무리해도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모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사람은 천지의 기운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죠.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수면의 질을 위해 비싼 매트리스를 사고 수면제를 먹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12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이 많이 나오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건강해지죠.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신의 양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원기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는 말이 있듯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수천 사람들은 모두 여유롭게 삽니다. 바쁘게 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일본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보람이라는 뜻인데 자신만의 생활 목적을 가지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지요. 한국의 장수군에서 조사해 보니 장수하는 분들은 모두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을 많이 웃었지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이 나올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이 통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크게 웃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들지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거든요.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장수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사교성이 있는 노인이 친구가 적은 동년배보다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 웃음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지요. 장수천 사람들을 보니 모두 대가족으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더 맛있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먹으니 자연스럽게 소식도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해야 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장수에 좋지 않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좋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이라는 말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 헬스장에 다니지도 않고 특별한 운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더 좋다고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20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한 번에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적당한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고 했지요. 마치 물이 너무 세게 흐르면 제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운동도 적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은 무리한 등산이나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집안일, 정원 가꾸기 같은 것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지요. 특히 계단 오르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층씩 점차 늘려가며 말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계속합니다. 이탈리아 장수촌에서는 은퇴한 후에도 작은 농장에서 포도나 채소를 기르며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있으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죠.
반대로 할 일이 없으면 무료하고 우울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둔 사람은 비만이나 만성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초 기르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도 좋고, 동네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 관리입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아에 있는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이런 위험이 줄어들지요. 동의보감에서도 치아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가 건강해야 오장육부가 건강하다고 했죠.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라는 말이 있듯이 치아는 소화의 시작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치아가 나빠지면 제대로 씹을 수 없고 영양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지죠. 그래서 매일 꼼꼼하게 이를 닦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치실 사용도 잊지 마세요. 하루 2번만 사용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장수촌을 보니 모두 발효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일본에서는 된장, 나토를, 중국에서는 젓갈을, 코카서스에서는 요구르트를 먹지요. 우리나라도 김치, 된장, 젓갈 같은 발효식품이 많습니다. 왜 발효식품이 좋을까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세균이 많으면 건강하고 나쁜 세균이 많으면 병이 납니다. 발효식품에는 좋은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장에서 흡수되고 면역력의 70%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곧 전체 건강이죠. 요즘 서구식 식단을 많이 먹는데 이는 장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조상들이 먹던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체온 관리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지요. 왜 그럴까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해지지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양기를 보하라고 했습니다. 몸의 양기, 즉 따뜻한 기운을 보충하라는 뜻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양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우리도 냉방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배꼽 찜질이나 족욕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기가 순환해야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란 바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말합니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 몸속 구석구석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깊고 천천히 숨을 쉽니다. 마치 아기처럼 배로 호흡을 하지요. 이를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숨을 쉬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이 얕아집니다. 가슴으로만 후다닥 숨을 쉬지요. 이렇게 되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에는 가만히 앉아 있기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서양식 명상이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이 됩니다. 5분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복식 호흡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려 보세요.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를 더 길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는 식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손의 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수할 때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보다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의 힘은 전체적인 근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력이 강하면 넘어질 위험이 적고 골절도 적고 전체적인 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 필요는 없고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 운동만 해도 됩니다. 특히 손목과 팔 운동을 자주 해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공을 쥐고 놓는 운동도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완동물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웃음을 줍니다. 그리고 산책을 시키거나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매일 산책을 해야 하니까 운동량이 늘어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쓰다듬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식물을 키워도 좋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이런 작은 돌봄의 행위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 환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장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골은 공기가 맑고 스트레스가 적고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골로 이사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도시에서라도 자연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원을 자주 가거나 화분을 키우거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적당한 음주입니다. 물론 과음은 절대 안 되지만 고령자의 경우 적당한 양의 술을 즐기는 사람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사교 활동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이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 맥주 한 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보다 많이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혼자 마시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초콜릿입니다. 적당한 양의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거나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장수한다고 합니다. 초콜릿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하지만 역시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작은 조각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래보다 10년 젊게 사는 비결은 영양제나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첫째, 평소 먹던 양의 80%만 먹기. 배가 조금 고픈 상태를 유지하면
장수 유전자가 켜집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넷째, 좋은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삶의 목적과 할 일 같기.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치아 관리하기. 매일 꼼꼼하게 이를 닦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기. 여덟째, 발효식품 먹기. 장 건강을 위해 김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 섭취하기. 아홉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특히 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 개선하기. 열째, 올바른 호흡하기. 하루 몇 분이라도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 실천하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했듯이 심신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 다스릴 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적당히 먹고 몸이 원할 때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거나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걸음수를 세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규칙적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래보다 10년 젊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의 힘입니다. 건강한 장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